시작하기. 전사적 사고방식의 감정적, 정신적 유발 요인 식별 및 이해. 여러분은 자주 틀에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감정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성과를 방해합니까? 이 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와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사, 사고방식의 촉발 요인을 탐구할 것입니다. 흐름 상태의 역학, 잠재의식적 신념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방법, 감정과 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이 정신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효과적인 리더가 되고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사적 사고방식의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하세요. 전사적 사고방식으로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하세요. 흐름 상태. 전사적 사고방식 잠금 해제. 성과, 창의성, 집중력을 높이고 싶나요? 흐름 상태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흐름 상태는 특정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의식적 인식을 차단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풍부한 지식과 창의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흐름이란 무엇입니까? 흐름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몰입하고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최적의 경험 상태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집중적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그 일에 완전히 참여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흐름의 느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종종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이어집니다. 흐름 상태의 이점. 흐름 상태로 전환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흐름 상태는 군인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성과, 향상된 효율성 및 더 높은 작업 품질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영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흐름 상태는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 상태 생성. 흐름 상태에 액세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명상은 의식을 내면으로 가져오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중심을 잡고 몸과 호흡을 알아차리세요. 이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흐름에 들어가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작업을 수행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이는 동기부여를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며 성과를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 상태 뒤에 숨은 신경과학. 흐름 상태는 정신적, 생리적 과정의 조합에 의해 생성됩니다. 흐름 상태에 들어가면 뇌파가 느려지고 주의가 깊게 집중됩니다. 동시에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엔돌핀은 흐르는 느낌에 반응하여 방출되어 기쁨과 만족감을 증가시킵니다. 프로 운동선수 및 예술가의 사례. 흐름 상태는 수많은 과학 연구에서 연구되었으며 많은 성공적인 운동선수와 예술가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는 흐름 상태를 사용하여 성과를 높이고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작자는 흐름 상태를 사용하여 자신의 창의적 재능에 접근하고 최고의 작품을 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농구 선수들은 흐름 상태를 사용하여 코트에서 전설이 되었고, 화가와 음악가들은 흐름 상태를 사용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걸작을 창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흐름 상태는 군인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생리적 과정의 조합에 의해 생성되며 명상, 시각화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운동선수와 예술가들은 흐름 상태를 사용하여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걸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면 내면의 영웅을 잠금 해제하고 흐름 상태의 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신념과 패턴 발견. 당신의 잠재의식적 신념과 패턴은 당신의 사고방식, 성과, 전반적인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적 신념과 패턴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념과 사고 패턴입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적 신념과 패턴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정 요인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주목함으로써 잠재의식의 신념과 패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 기분은 어떤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는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르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는 신념과 패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적 신념과 패턴의 근원을 추적하면 애초에 이러한 신념과 패턴을 갖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가족이나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경험을 통해 이러한 믿음과 패턴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과 패턴의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보다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신념과 패턴을 만드는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신념과 패턴을 파악했다면 새롭고 더 긍정적이며 힘을 실어주는 신념과 패턴을 창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여러분이 진실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다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발전하고 싶다면 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내 성공을 통제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신념과 패턴이 현실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와 같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적 신념과 패턴을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적인 믿음과 패턴의 힘을 인식하고 포용하는 것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원인 파악하기. 감정은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외부 및 내부 영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사의 경우 다양한 감정의 원인과 그것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강력한 전사, 사고방식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트리거는 반응이나 상태 변경을 유발하는 신호 또는 이벤트로 정의됩니다. 트리거는 내부 및 외부 모두 가능합니다. 내부 유발 요인은 두려움, 불안, 분노와 같이 내부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외부 유발 요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 영향, 심지어 스트레스 요인이나 트라우마 등 개인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유발 요인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고 이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발 요인이 확인되면 유발되는 감정과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성찰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의 유발 요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전사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신 상태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 개발. 내부 및 외부 영향을 모두 인식하면 전사가 트리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반성과 명상은 전사들이 감정적 유발 요인에 대해 더 큰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 채택. 전사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채택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역경에 직면했을 때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닥칠 촉발 요인을 더 잘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 연습. 전사는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심호흡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유발 요인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사가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활용. 전사는 가족 및 친구와의 건강한 관계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를 보유하면 전사가 유발 요인에 더 잘 대처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사는 유발 요인을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성공에 필요한 전사의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 성장 사고방식, 스트레스 관리 및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전사는 장애물에 직면하여 집중력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 탐구.
전사적 사고방식을 깨우려면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 배움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통제하여 최고의 성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행동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가치에 기초한 경험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반응입니다. 이에 대한 예는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은 감정의 결과로 취하는 신체적, 사회적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을 느끼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거나 숨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행동과 건강에 해로운 행동이 모두 있습니다. 건강한 행동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가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예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에 해로운 행동은 잠재적으로 해롭고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약물과 알코올을 사용하여 자가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부터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고의 성과에 도달하려면 감정적 요인과 그것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감정과 행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 마음챙김과 명상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다루는 대처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일기 쓰기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 배움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은 휴식을 취하고 행동을 재평가해야 할 때 경고 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더 잘 관리하여 내면의 영웅을 발휘하고 최고의 성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요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정신적, 육체적 성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외부 및 내부 환경이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환경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집, 직장, 사회적 환경 등 우리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후, 풍경, 건축 환경과 같은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상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에 노출되면 창의성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 환경은 우리 내부의 생각과 핵심 신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환경이며 과거의 경험, 가치, 기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부 환경은 우리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면 불안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면 자신감과 회복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에 주의하세요. 환경이 생각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압도당하기 쉬우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2.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세요.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점을 파악하면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생각을 재구성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 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을 재구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통제력을 키우십시오.
환경을 통제하면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조용한 공간을 만들거나 작업 공간을 정리하거나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우리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최고의 성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및 내부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 상태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전략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유익할 수 있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피로, 불안,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라우마는 우리가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강렬한 감정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긴장과 압박을 유발하는 모든 요인입니다. 반면에 트라우마는 속상한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 깊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트라우마는 분노, 두려움, 죄책감, 절망과 같은 강렬한 정서적 반응뿐만 아니라 빠른 호흡, 메스꺼움, 떨림과 같은 신체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느낌과 집중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이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동료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성과가 저하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더 차분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건강한 감정 배출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전문적인 지원을 구하는 것은 고통을 관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더 쉽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력과 치유의 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긍정적인 학원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탄력성을 키우고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원과 올바른 전략을 통해 어려운 경험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장에서는 전사의 사고방식 뒤에 숨은 감정적, 정신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제공했습니다. 흐름 상태의 심리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의 이면에 있는 유발 요인을 식별하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독자들은 이러한 요인을 활용하여 전사적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독자들은 자신의 내부 및 외부 환경이 정신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한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사적 사고방식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는 단계. 흐름 상태의 심리학 이해. 1. 흐름 상태, 정의 및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시청하세요. 2. 흐름 상태의 유명한 예에 대한 비디오를 보거나 책 블로그를 읽으십시오. 3. 흐름 상태에 들어가고 유지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하세요. 잠재의식적 신념과 패턴 발견. 1. 당신의 제한적인 신념과 그것이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2. 당신의 인생 경험을 검토하고 당신을 방해하는 사고나 행동의 패턴을 확인하십시오.
3. 당신의 제한적인 신념을 재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전략을 브레인스토밍 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의 원인 파악. 1. 스트레스, 걱정, 분노 등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합니다. 2. 자신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 연습하십시오. 3. 기분과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 탐구. 1. 귀하의 신념, 가치관 및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평가하십시오. 2.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십시오. 3. 감정을 조절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조종하기 위한 전략을 연습하세요. 외부 및 내부 환경이 정신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1.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삶의 외부 요인을 식별하십시오. 2. 당신의 내면 환경이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3.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내부 및 외부 환경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 1. 당신의 삶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2.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 전략 연구. 3.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시각화하고 재구성하여 그에 대한 통제력을 얻으세요.